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Yeah, we got the news. 바쁜 일상 속에 정보를 주는 우리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야. 뉴스레터. Yeah, we got the news. 세상 가장 뜨거운 이슈를 다루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 IT 뉴스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마련한 1타 IT 코너입니다. 오늘은 1타 IT 강사인 김아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책임 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이 가짜를 쏟아내는 딥페이크 시대에 개인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아람 책임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이 시간에 사람처럼 보고 듣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오픈 AI사의 새로운 인공지능 챗 GPT-4o 모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유명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이 인공지능의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를 베꼈다. 이렇게 문제 제기했어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4.5 발표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련 영상을 찾아보셨습니다. 네. 그게 라이브에서 시연을 하면서 실제로 얼마나 인공지능이 사람의 목소리에 빨리 반응하는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면 그걸 또 다 알아듣고 대답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스칼렛 요한슨의 지인들이 막 연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네 목소리 아니냐. 그래서 스칼렛 요한슨이 들어보고 깜짝 놀란 거죠. 내 목소리다? 네. 근데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된 내용이 좀 있어서 네.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사실은 이미 9개월 전에 이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이 스칼렛 요한슨한테 연락을 했었다고 해요. 네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의 목소리를 이 인공지능 비서에다가 좀 쓰고 싶은데 라이센스를 좀 줄 수 있겠냐. 네. 이렇게 라이센스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스칼렛 요한슨이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지금 상황에서 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해요. 네네. 일단 한번 거절을 했죠. 그리고 이 챗GPT-4.5를 출시하기 이틀 전에 다시 연락을 했답니다. 근데 연락을 했는데 사실 연결은 되지 않고 그냥 연락이 왔었다 정도로만 남아 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막상 그러고서 그냥 쓸 수는 없을 텐데. 그렇죠. 쓴 근데 거예요? 이틀 전이면 사실은 이게 거의 다 만들어져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라이센스를 해줄래? 이렇게 연락이 사실은 이틀 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사실 내가 거절을 했는데 내 목소리를 가지고 목소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제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의 어떤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했다는 거는 좀 이해는 안 되는데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이게 막 논란이 되니까 일단은 오픈 AI가 어떻게 했냐면 이 목소리를 내렸어요. 이 논란이 된 목소리 이름이 스카이인데 네. 스카이 목소리를 일단 내리고 변명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사실은 이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가 아니다. 우리가 목소리 전문 배우를 고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 맞잖아요. 거의 이제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그게 약간 논란이 있어요? 목소리냐 아니냐가 네, 지금?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본인의 목소리 같다 아니냐가 있지만 굉장히 흡사하다는 게 모두의 의견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아니다. 우리는 목소리 전문 배우를 쓴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논란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지난주 발표를 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화 허라는 영화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네.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남자의 이야기를 스칼렛 담은 건데. 요한슨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이 그 인공지능의 목소리를 담당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발표가 끝나고 사실은 샘 알트만이 본인 SNS에 허라는 글자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영화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약간 의도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책임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도용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최종 많이 결론은 참고를 아니지만. 했을 것이다. 네, 최소한. 많이 참고를 했을 것이다. 이게 저의 의견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쇼크를 받았고 스칼렛 요한슨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한다. 너희가 이 목소리를 어떻게 학습을 시켰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 네. 나의 정체성을 보호해달라. 지금 이런 입장을 논란이 지금 아직 되고 있는 거네요. 최종 네. 결론이 안 나오고. 맞습니다. 자, 엊그저께 나온 이야기라서요. 네네. 그렇다면 딥페이크 기술 악용한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인공지능 AI 장기적 위험 연구하는 안전팀이 있나 봐요. 슈퍼 얼라이먼트 팀이라고 하네요. 네. 이걸
사실상 해체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슈퍼 얼라이언트 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던 팀인가요? 네, 일단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네.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는 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최근에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범용 인공지능 AGI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처럼 전반적으로 사고하고 말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사실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학습은 시키고 있지만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이 출력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이 굉장히 위험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이 슈퍼 얼라이먼트 팀의 의도는 이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를 명확하게 밝혀서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무지하게 중요한 조직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죠. 근데 이게 작년 7월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근데 만들어진 지 1년도 안 돼서 이 팀이 해체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신 게 이 오픈 AI가 너무 상업적으로 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원래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어떤 그 기여 이런 것들을 목표로 만들어졌는데 이거 돈 버는 거에 너무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퇴사를 한 2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일리아 슈츠케버라고 하는 이 샘 알트만과 공동으로 이 네. 오픈 AI를 창립한 멤버가 있고요. 또 기술을 담당을 했던 얀 라이케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네. 이 오픈 AI에서 안전 문화와 관련된 프로세스가 반짝이는 제품보다는 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샘 올트먼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반응을 했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방식이라는 게 이게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측면을 제공하면서도 심각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알아봤는데, 네. 이 슈퍼 얼라이먼트 팀에서 연구하던 내용, 앞으로 존 슐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창립 멤버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멤버가 이끄는 팀에서 이 내용을 이어받을 예정이라고 해요. 하지만 얼마나 진정성 있는 연구를 할지는 사실 미지수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관련되는 얘기긴 한데 요번 뭐 안전팀 해체 조치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거를 좀 주목해서 보면 될까요? 사실은 이번 조치 안전팀의 해체는 지난 11월 이후에 어느 정도는 좀 예견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11월에 샘 알트만이 잠깐 CEO에서 해임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의 이유가 사실은 이 이유였거든요. 샘 알트만이 너무 상업적으로 가고 있다. 우리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 해서 이사회에서 해고를 결정을 했는데 네. 당시에 해고를 결정한 4명 중 1명이 이번에 해체된 팀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한 지점이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상업적으로 방향을 전환한 데에 대해서 우려가 조금 있고요.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인공지능 기업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엔스로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최근에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의 작동 원리를 실제로 해독을 해냈습니다. 이 언어 모델을 우리가 개발자들은 블랙박스로 취급을 네. 하고 있어요. 네네. 뭐냐면 어떠한 기동을 해서 출력이 나오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걸 까보면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블랙박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말하자면 블랙박스의 해독에 성공을 한 겁니다. 기존에 조그만한 소규모 언어 모델들을 중심으로 해독을 한 사례는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언어 모델을 대상으로 이 언어 모델의 계산 중간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석한 사례는 거의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밝혀낼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특징을 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윤리적으로 활용하고 안전하게 활용을 하는데 이번에 이 해독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업들도 안전성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지점이다라는 부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두 가지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 스칼렛 요한슨 도용 의혹, 그다음에 이제 안전팀 해체 문제, 이 두 가지 사례를 듣고 보니까요. 어제 온라인으로 열렸던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의미가 더 부각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선
AI 서울 정상회의 어떻게 열리게 됐는지 또 규모나 뭐 참석자까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금 현재 서울에서 AI 서울 정상회의라는 게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차 AI 정상회의예요. 한 번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작년 11월에 영국에서 1차 회담이 있었습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작년 1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가가지고 정상회담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1차 회의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은 그 회담의 약간 후속 조치로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어제 첫날에는 각국의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리시 수낙 영국 총리하고 같이 정상 세션을 공동으로 주재를 했고요. 이 정상 세션에 참석한 인사들, 이 G7 국가의 정상급 인사들 참석을 했는데 뭐 카말라 데비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라든가 저스틴 트리드 캐나다 총리, 또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 이렇게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이 각국 정상들은 AI의 안전성 보장 그리고 혁신, 촉진 이런 미래의 견인 방안 같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은 둘째 날인데요. 네. 장관급 회의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참석한 장관들은 어제 정상회의 논의 내용에 좀 더해서 각국에서 AI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 가능한 AI 발전 방향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니까 1차 회의 영국, 2차 회의 한국 그러니까 두 나라가 좀 주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후속 회의니까 논의의 폭도 더 넓어졌을 것 같은데 서울 선언이 발표됐더라고요. 서울 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논의한 방안을 토대로 서울 선언이라는 걸 공동 서명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핵심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AI의 논의에서 안전과 혁신과 포용성을 중점적으로 두어야 한다라고 그 우선 순위에 대해서 좀 정의를 했고요. 특히나 AI를 설계하고 개발하고 배치하고 사용하는 분야에서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에 굉장히 집중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전제했습니다. 이 서울 선언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은 상호 운용성을 지닌 보안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에 동의를 했고요. 또 각국의 AI 안전연구소 요거를 설립을 해서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또 각국에서 이 AI와 관련된 정책 개발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해야 한다라는 부분과 기업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포함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산업계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AI 기업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 각국의 정상 이야기를 했지만 좀 굵직한 AI 혹은 IT 기업들의 수장들이 또 다 같이 참석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에서도 참석을 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참석을 하셨고 또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 이렇게 두 기업에서 참여를 했고 그밖에 IBM이라든가 오픈 AI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엔스로픽, 네. 아마존 이렇게 우리가 AI와 관련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던 이런 곳의 CEO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총 16개 굵직한 기업들이 참석을 했고요.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별도로 AI 안전 서약이라는 걸 맺고 책임 있게 AI 개발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동의를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아까 뭐 서울 선언 말씀하시면서 AI 연구 감독기관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해서 글로벌 AI 안전성 강화 위한 네트워크에 동참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어요.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 안전 정상회의는 한국하고 영국이 초반에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안전연구소 설립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지난 11월에 가장 먼저 나왔던 이야기고요. 이번에는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AI 환경 엄청나게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좀 대비하는 안전기술이라든가 우리의 규제 이런 것들은 사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또 문제가 이게 어떤 하나의 국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AI가 개발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제적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단일 국가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연구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계 주요 국가들이 AI 안전연구소 현재 설립을 해 있는 상태예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
미국이라든가 영국, 또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이렇게 5개국에서는 이미 AI 안전연구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의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지 그 평가 기준이라든가 평가 체계 이런 거를 조사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회의에 참석했던 이제 이재용 삼성 회장 혁신 과정에서 AI 악용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AI 반도체 기술력 경쟁이 이제 시작된 시점에서 삼성의 고민도 커 보여요. 실제로 반도체 사업 총괄하는 DS 부문 대표 전격 교체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교체가 굉장히 사실 의미가 있는데 DS 부문이 지난 2011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 정기 인사가 아니라 원포인트 여기만 찍어서 수장을 교체한 게 이번이 2번째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이후에 이번이 단 2번째 있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삼성이 반도체 분야에 대한 되게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전략을 변경해야 하는 필요성을 매우 강하게 느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번에 원포인트 인사로 내정된 분이 전영현 전 미래사업기획단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삼성전자의 미래 반도체 사업을 좀 이끌어가게 된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사업에서 주도권을 좀 많이 잃었어요. AI 중심으로 봤을 때 많이 좀 잃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까? 살짝 늦은 감이 예,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이 글로벌 AI 반도체를 주름잡고 있는 게 엔비디아거든요. 그렇죠. 지금 다른 기업들이 조금 쫓아가기 벅차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치고 나갔군요. 엄청나게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인 게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AI를 대응할 수 있는 반도체를 개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 실제로 마하1이라고 하는 그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와 현재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AI 반도체는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냐 그리고 그 사용에서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냐 이걸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데 사실 이걸 제일 잘 쓸 수 있는 기업은 IT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을 활발하게 연구하는 곳 중 한 곳인 네이버와 현재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 12월에 AI 반도체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반도체의 특징은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라는 건데 개발자가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좀 유연한 반도체라고 해요. 네. 그래서 GPU보다는 조금 더 우리 사정에 맞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앞으로 AI 없는 미래는 상상할 수가 없다고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AI 기술 경쟁도 치열하고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 차원의 어떤 대책이랄까요? 어떤 이런 거는 좀 아직은 좀 미비하다. 이런데 나름 반가운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이게 짤막하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던 디지털 권리 장전에 대해서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정책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20개 정책 과제를 제안을 했고요. 예. 그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8개에 대해서는 핵심 과제로 8개 핵심 과제. 네. 예, 예. 이 8개 핵심 과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 윤리를 확보해야 한다. 첫 번째고요. 또 딥페이크 이야기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에 대응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 저작권 제도를 정비하는 겁니다. 학습에 이용되는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다음으로 디지털 재난과 사이버 위협 범죄에 대응하는 것, 또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체 수단 확보하는 것, 비대면 진료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것. 비대면 진료까지 네. 들어가 있네요. 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 이렇게 8가지를 핵심 과제로 잡았습니다. 네. 연결되지 않은 권리, 잊힐 권리. 요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네, 요즘에 사실 다들 핸드폰 들고 다니시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밤이고 낮이고 연락 진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주말에 이 메신저 올리면 막 가슴이 덜컥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는 실생활에서는 너무 우리가 느끼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8대 과제, 핵심 과제에 들어갔다는 게 또 되게 이채롭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늘 연결되고 싶지는 않다. 나를 좀 네. 내버려둬라. 그런 권리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원격 근무나 초과 근무가 있는 기업들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8대 핵심 과제 가운데 지난 총선 때도 이제 많이 언급됐어요.
딥페이크 활용한 가짜 뉴스 대응 부분. 이 부분 어떻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은 이 딥페이크에 대해서 뭐 굉장히 지정되어 있는 방안들이 없습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이 기자회견 한번 했었어요. 뭐 때문에 했냐면 이 얼굴을 활용한 가짜 투자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법 제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탐지를 하고 또 규제적으로 처벌을 내릴지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청취자분께서 글을 주셨습니다. 9478님. 딸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 줄 때 잘 가는 것보다 잘 멈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AI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시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너무 좋은 표현이십니다. 예.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올바른 방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뭐 파도가 덮쳐온다 이런 표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쓰나미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파도는 어디 가서 잠깐 피하면 피할 수 있지만 쓰나미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걸 논의를 하는 게 정말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AI 기술이 인류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정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아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책임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